안녕하십니까. 사회적인 이슈를 시민의 소리로 직접 들어보는 여론회관 진행을 맡은 박정은입니다. 오늘은 성형수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지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태입니다. 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성형이라고 하는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나라 성형 시장이 5조 규모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전 세계 시장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수치인데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 성형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많고, 실제 이제 성형이라고 하는 것을 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외모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에 시달린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두 분께서는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어떤 컴플렉스라고 하는 게 있으신가요? 굉장히 많은데요. 뭐 좀 쌍꺼풀 수술도 사실 하고 싶고, 그리고 광대가 좀 도드라져서 광대 축소술을 한번 검색을 몇 번 해본 적이 있어요. 이게 아주 관심이 많으시군요. 예. 우리 김현태 기자.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치아가 바르지 못해서 실제로 잘 웃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정을 받았었고요. 또 앞으로 뭐 기회가 된다면 코를 좀 받아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정말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정말 이 자기 외모 관리라고 하는 것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성형을 권하는 사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성형 수술이 일반화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 이 시간에는 20대, 30대가 아니고 40대, 50대의 중장년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은 수술보다 시술을 더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두 분은 수술과 시술의 차이점을 아세요? 수술이랑 시술의 차이점, 칼을 대고 안 대고인가요? 네. 아니면 수술과 시술, 전신 마취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인지. 예. 두 분 다 비슷한 답을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이 성형외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우리 전문 의사님을 우리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형수술에 관한 한 여론조사에서도 사회적 성공을 위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이 외모의 비중을 무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은 성형수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전 좋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자기가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고 과대하지 않게만 한다면 괜찮다고 봐요. 글쎄요, 전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그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주위에서 이렇게 성형수술 한 사람들 보면 뭐 하고 나서 자기가 상당히 좀 만족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회생활하면서도 완전 만족해하고 자기 자신이 만족하는 거 옆에서 보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는 그게 어떤 그 성형 수술을 해서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된다면은 그거는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요즘은 외모라든지 그런 것도 그 사람의 어떤 장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요즘 세상에는. 그게 흔히 얘기하는 지나친 성형 중독 이런 것은 반대지만 필요한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걸 인정할 수 있고요. 저는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나쁘게 생각은 안 해요. 보실 수 있어요. 아니 여자들은 미를 중시하니까 할 수 있으면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자들이 자기 자존감을 높이고 그런 부분에서 괜찮다고 생각해요. 지나치게 또 과한 건 안 좋지만 자기 약점을 좀 보완하고 또 이렇게 좀 프로페셔널한 부분에서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바꿔서 자신감을 얻는다면 본인이 만족한다면 뭐 그 이상 더 좋은 게 없겠죠. 저는 찬성해요. 또 찬성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걸 보완을 해가지고 본인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면 자신의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다면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신건강상. 뭐 너무 과도한 거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교정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좀 필요하다고 하면은 뭔가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미용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글쎄 제가 생각하기엔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떤 면에서? 글쎄요, 그것이 뭐 너무 그러니까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갖고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만 신경을 쓰는데 중요한 건 외면이 아니라 내면이죠. 그러니까 외면적인 거에다가 신경 쓰지 말고 좀 더 자기의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갖다 가꾸는 게 더 좋은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외관상 너무 보기 흉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며칠 전에 만난 중국 친구도 요즘 한류 드라마를 얘기하면서 정말 다 고친 거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질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한국인 사람인지라 한민민도 다 고쳤다며 맞장구를 쳤는데 창조자가 주신 얼굴을 고친다는 게 조금 죄송한 마음도 있긴 하지만 뭐 워낙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가 외모 지상주의인 것을 안 따라갈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삶에 도전적으로 나가려면 세상에서 원하는 마스크를 갖는 것이 하나의 메리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찬성할 수는 없지만 안 할 수 없는 부분. 근데 너무 많이 해서 중독이 됐다거나 그걸로 인한 정신적인 그런 피해 같은 것들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어떤 점에서? 뭐 어차피 인생은 자기 만족이니까 할 수도 있잖아요. 좋게 뭐 찬성하시는 거예요? 예, 뭐 저는 반대는 안 하고요. 자기가 좀 좋아하면 할 수 있다. 네,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시민 여러분들께 성형수술에 찬성한다면 왜 찬성하시는지 뭐 이런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근데 의외로 참 많은 분들이 남녀를 불문하고 찬성하시고 자기의 어떤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성형을 이제 찬성한다. 그런데 너무 과하면 좀 보기 싫을 것 같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양지혜 아나운서는 만약에 아버님이 성형을 하신다.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는 굉장히 보수적이신 분이라 가지고 성형을 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저희 어머니가 성형을 하셨어요. 그 이제 주름 제거 수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눈 밑에 처지셔가지고 눈 밑 제거 수술을 하시고 밝히게 또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을 이렇게 해서 지방을 조금 넣으셔가지고 얼굴이 뽕똥해지셔가지고 굉장히 젊어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시작은 하셨지만 결과가 좋으니까 너무 만족을 하시고 지금 또 젊게 사시고 계십니다. 네, 어떤 자신감이라든지 뭐 아니면 남 앞에 이렇게 섰을 때 좀 뭐 낯설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전혀 없으시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붓기가 이제 어르신들은 회복력이 느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붓기가 굉장히 찬찬히 이게 잦아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이게 부은 상태로 계셔가지고 엄마도 걱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건가 아닌가, 부작용이 아닌가, 얼굴이 좀 달라지셨으니까 너무 걱정을 하셨는데 한 달 지나고 나서 붓기가 쫙 빠지니까 이제 또 이쁘다고 해주시니까 만족감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만족하시고 또 이렇게 즐거워하시는 걸 보고 저도 그냥 응원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식으로서 어떠세요? 자식으로서도 저도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드시고 여성으로서 조금 이제 왜 죽을 때까지 여자는 미모에 대해서 놓을 수 없잖아요. 어머니가 만족하시고 또 행복해지시니까 저는 딸인 입장에서 어머니의 선택에 적극 이게 좋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현태 기자는 어떠세요? 부모님이 성형을 예.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제 동생도 실제로 성형을 해서 네. 성형 수술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정말 직접 수술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약간 반대 쪽을 네.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여태까지 보고 자라왔던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이 있는데 네. 그러한 모습이 좀 바뀐다고 하면 뭔가 조금 어색해질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이 이제 아주 팽팽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부분의 시민들께서는 뭐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신감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괜히 이 외모 때문에 어떤 자신감이 없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귀지도 못하고 사회생활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보완해서, 그러니까 이 40대 50대 중년 분들은 그 부분을 강조하신 것 같아요. 보완한다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뭐 완전히 개조를 하는 게 아니고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이 성형을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찬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성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한 뭐 그렇게 부정적인 면은 없는데, 그러니까 제 자신이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 얼굴인데 이게 변하면 이때까지 산 세월이라고 하는 것에 이전에 찍었던 사진 뭐 다 그렇잖아요. 그런 걸 부정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좀 그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네. 그 젊을 때가 있었잖아요. 네. 뭐 가령 뭐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뭐 주름이 조금은 덜 하셨을 건데 그런 걸 보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또 하실 계획도 없으세요? 아니면 30대 얼굴이 지금 얼굴입니다. 예, 살만 빠졌고. 그대로 그 모습 네. 그대로시군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성형을 찬성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어느 부위를 성형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을 또 이렇게 우리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보시죠. 저도 조금 뭐 필요하다면은 저 이제 여기 이마 쪽. 하고 싶어요. 어디? 저희 남편도 보톡스 같이 맞자고 그럽시다, 같이 하자고. 자, 그렇게 뭐 성형을 하시겠다라고는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어느 부위를 성형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뭐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냥 몇 분이 이 코를 하겠다라고 이제 여성분이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분들은 한 분은 이제 수술을 받았지만 이제 뭐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해주셨고, 또 다른 분은 성형은 찬성하지만 고칠 곳은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아주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양재 아나운서 뭐 아까 부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내가 좀 어디를 건드리고 싶다, 성형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광대도 말씀을 네. 드렸지만 지방 흡입을 네. 정말 어머니가 하신. 어머니는 지방을 좀 넣었고요, 얼굴에. 네, 저는, 빼고 싶으시다고? 저는 흡입. 흡입. 빼고 싶다. 이게 허벅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운동을 하고 뭐 이래도 예. 잘 안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성분들도 굉장히 젊으신 분들에서는 성형 그 부분 네. 지방 흡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제 친구도 친한 친구도 몸매가 워낙 좋은데 네. 팔뚝이 그렇게 아. 두꺼운 애가 예.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약간 이제 그 네. 상술에 넘어간 거죠. 음. 금방 복귀가 되고 회복이 된다라고 한 3일만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병원에서 말을 해서 그냥 급히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네. 한 2주 동안 회사를 못 나가고 집에서 빨대로 그냥 물만 먹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군요. 굉장히 힘들었지만 또 음. 드라마틱한 네. 효과는 또 있어가지고 예. 저는 좀 다리 살을 좀 빼고 싶어요. 네.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예, 너무 20, 30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버지, 예, 아버님이 계시죠? 예, 아버님에게 성형을 해주고 싶다 했을 때
어느 부위를 해주시고 싶으세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쌍꺼풀에 짙게 계신데 네. 쌍꺼풀이 좀 처지셨어요. 네. 나이가 이제 예. 올해 이제 환갑이신데 네. 환갑 선물로 네. 어떻게 쌍꺼풀을 다시 할 수 네. 있는 그 기회를 한번 네. 드리면 어떨까라는 예. 또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현태 아나운서. 저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아직 환갑까지는 안 되셨지만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이 윗꺼풀이 좀 덮어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 쌍꺼풀 수술을 권해드리고 싶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 눈썹이 좀 많이 없으셔가지고 네. 가능하다면 저는 눈썹 문신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이 자식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어떻게 두 분 다 눈하고 가까운, 그러니까 뭐 아주 그 가벼운 성형 뭐 이런 걸 생각을 하시고, 실제 응답을 하신 분은 코, 뭐 이렇게, 아니면 요즘에 이제 주름하고 관련돼서 뭐 보톡스를 많이 맞고 뭐 그런 것들을 하시는데, 조금 자식들이 생각하는 성형 부위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고 싶으면 좀 이 지금 보시면 여기 팔자주름 굉장히 인자하게 그래서, 보이시는데. 예, 인자하게 보이기는 싫고 좀 젊어 보이고 싶어서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성형을 하게 되면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용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에 대해서 또 시민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같이 보시죠. 예상 비용은 뭐 조금 알아봤거든요. 저도 그랬더니 한 2, 300 정도 요 정도. 예. 그런 뭐 돈의 그 마련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네. 아 정말요? 네. 어떻게 마련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요? 어떻게 돈을 어떻게 마련하시냐고 조금씩 모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모은 건 아니고요. 그냥 가지고 있는 돈. 그냥 돈으로 해결하시겠다. 네. 얼마 어느 정도 하나요 요즘에? 보통 한 200 정도 하더라고요. 2, 300? 2, 300 네, 적은 금액은 아니죠. 네, 뭐 그것 때문에 따로 뭐 돈을 모으시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가요? 비용? 저희 아빠가 하셨어요 이미. 근데 괜찮으시더라고요. 네, 비용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응답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참 의아한 게, 첫 번째 이제 성형을 찬성하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신다고는 하셨지만, 아직 40, 50대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성형을 이렇게 하시고, 뭐 아까 부위를 어느 부위를 원하냐 뭐 그런 것도 여쭤봤는데, 비용 부분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두 분께서 응답을 하신 게 우연히도 참 그 50대 여자분하고 40대 남자분이 답을 해주셨는데, 두 분 다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생각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한 분은 지금 모으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한 분은 이제 그 정도는 여유가 되니까 있는 돈으로 그냥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양지혜 아나운서 아까 이제 아빠에게 생일 선물로 그렇게 해드리고 싶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비용을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쌍꺼풀 정도면은 요즘에 또 많이 가격이 절하돼가지고 좀 이렇게 가볍고 이렇게 간편하게 좀 저렴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쌍꺼풀만 한다면 거의 한 100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뭐 왕복 차비까지 합쳐서 뭐 1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100만 원 정도. 네. 차비까지 합쳐서. 예. 저도 그 아버지 쌍꺼풀 해드리면 비용은 저도 한 1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 어머니 눈썹 문신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면 문신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비용이 예전보다 정말 싸졌어요. 그러니까 이 성형외과라고 하는 분들도 경쟁이 심해져서 예전에는 정말 뭐 몇백만 원 아니면 1000만 원 뭐 이런 단위였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많이 이제 가격이 내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민분들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여쭤보니까 대답을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그래서 이번 질문은 애인이나 배우자 혹은 가족이 성형수술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반대할 것 같은데요. 왜요?
글쎄요. 그러니까는 그게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이면 모르는데 너무 과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면 반대할 것 같아요. 근데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그닥 반대는 안 할 것 같아요. 아직 뭐 보완할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할 부분이. 성형 수술의 부작. 근데 성형 수술 했어요. 쌍꺼풀 수술. 근데 그 정도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에 많이 하시니까. 네. 글쎄요, 저는 뭐 필요하다면. 네. 적극적으로. 그죠? 네. 그 두 가지를 겸할 수 있는 거라면 가능하고 뭐 성형을 위한 성형이라면은 약간 생각해 보겠죠. 네. 글쎄요. 그건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저희 딸 같은 경우는 뭐 라식 수술이나 이 뭐 이런 거 다 했어요. 물론 성형 수술 요즘에 추리도 안 되니까. 그렇긴 하죠. 네.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저희 와이프는 이미 했고요. 네. 우리 딸들이 이제 좀 가면 좀 뭐 어떨 것 같으세요? 해주실 거예요? 해주려고. 코가 좀 너무 얕아가고 괜찮을 적극적으로. 해주려고. 아, 정말요? 네. 와,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멋진 아버님이시네요. 글쎄 뭐 요새 추세가 뭐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도 젊은 사람들은 추구하는 게 끝이 없더라고. 자신의 만족도가 어디까지인지는 그건 모르겠지. 글쎄요, 뭐 지금 말했다시피 우선은 그 목적이 뭐인지 단지 미용만을 위한 거라고 하면은 반대하죠. 고려해 보고 괜찮다면 네. 허락을. 본인이 뭐 그렇게 원한다면 성형에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도 좋은 정신적인 에너지가 성형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약간 사고 좀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친한 사람이 하라고 하면 잘 선뜻 하라고 하기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전하게 될 것 같고 사건이 많아서 약간 쌍꺼풀 괜찮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약간 좀 네, 역시 참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미용을 위한 것이라면 반대 안 하겠다. 근데 이제 뭐 아주 그 심한 성형 뭐 이런 거는 반대한다. 뭐 역시 아까 그 40대 50대 분들이 성형에 대한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분도 있고, 나머지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뭐 하고 싶다면 지원해준다.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다시 말씀드리면 개조가 아니라 보완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한다면 성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거부감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하셨고, 마지막 남자분께서는 아내는 이미 했고 딸은 성형을 또 해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뭐 결혼하신 분도 있고 뭐 아직 못 하신 건가요? 안 하신 건가요? 예, 못 하신 분도 있고 만약에 내 남자친구가 성형을 했다든지 아니면 성형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저는 제가 한 24~25살 때 좀 그냥 이렇게 만나던 친구가 있었어요. 뭐 사귀는 건 아니고 그냥 같이 밥 먹고 영화 보고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굉장히 좀 잘생기셨었어요. 근데 주위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가 눈과 코를 했다는 거예요, 남자애가. 얘가 이제 모델 일을 조금 하려는 애라 가지고 학생이라 가지고 눈이랑 코를 했다는 소식 딱 들었을 때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옛날 모습이 뭐 어땠길래 이렇게 했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선입견이 생기고. 그리고 또 남자가 또 성형을 했다는 거는 좀 더 뭐 저도 뭐 배우 지망생들을 많이 알아서 그 학생들이 뭐 이렇게 뭐 남자들도 뭐 성형을 많이 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지만 막상 이렇게 내 옆에 있는 애가 이렇게 성형을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거부감이 들면서 조금 멀어졌던 것 같아요. 우리 김현태 기자는 아내 되시는 분이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렇게 성형을 어느 날 갑자기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뭐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아직 성형을 안 했지만 성형을 한다고 하면
약간 부정적인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태까지 결국은 아내를 만나는 과정에 있어서 외모도 안 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사람의 내면을 좀 더 많이 보고 이렇게 결혼을 한 거기 때문에 예. 성형을 한다. 그래서 외모가 좀 바뀌면 뭔가 좀 어색해질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저는 약간 보류를 할 것 같으나 예. 뭐 끝까지 꼭 해야겠다라고 하면 예. 뭐 반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질문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성형을 하셨을 때 아빠의 성형하셨을 때. 그 반응, 아빠의 반응. 근데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또 서울에 있고 어머니는 또 지방에 계셔가지고 아버지의 반응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버지의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허락 안 했으면은 그게 하지도 못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 아버지가 또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고 어머니가 또 설득을 했기 때문에 된 것 같은데 아버지는 뭐 딱히 그렇게 또 관심도 별로 없으시고 뭐 자기 투자 대비 이게 잘 된 건지에 대해서 뭐 관심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뭐 반응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태 씨는 어떨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나 아버지나 어머니 두 분 다 뭐 성형은 안 하셨지만 어머니 같은 경우는 쌍꺼풀이 없으셔서 한동안 그 아이참이라고 하죠. 그거를 붙이고 다니셨거든요. 근데 뭐 성형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부정적인 의견은 안 내비치셨지만 제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여동생은 쌍꺼풀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처음에는 반대를 하셨고 또 그런 의견에 부딪혀서 제 동생은 또 잠깐 나와서 수술을 하고 좀 지난 다음에 갔는데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조금 달라진 딸의 모습에 당황도 하셨지만 또 지금은 또 잘 된 것 같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관대하신 것 같고, 그죠? 근데 애인이나 배우자 혹은 가족이 성형 수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40대, 50대 분들은 약간의 거부감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이번 질문은 성형수술 부작용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 시민분들에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보시죠. 부작용의 이유는 글쎄 성형하면서 뭐 잘못된 부분도 있고 체질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건 제가 알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체질적인 면이 아닌 자기가 정신적인 면의 부작용이라 그러면 그거는 본인이 잘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왜 저희 그래서 대부분 보면 조금 불법 시술을 좀 많이 하시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부작용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그거 말고는 뭐 글쎄 좀 과도하게 좀 시술을 좀 받으니까 그거에 따른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요? 의사하고 환자하고의 그 체질이라든지 그 대화 그런 게 좀 컨셉이 안 맞을 경우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환자가 뭐 환자에게 세세한 그런 부분을 뭐 의사가 뭐 빠뜨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죠. 저 그렇게 생각해요. 글쎄 뭐 병원에서 수술을 잘못해서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면 관리? 글쎄 뭐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근데 주변에서 많이 하진 않았지만 뭐 이렇게 부작용 같은 건 별로 본 적은 없어요. 뭐 아무래도 이제 프로페셔널하지 않으니까 그냥 뭐 싸게 하려고 그러고 뭐 이런 어떤 레시피 자체가 이렇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검증된 그런 데서 하면 되지 않나. 부작용의 이유요? 글쎄요, 뭐 제가 전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물론 뭐 성형 수술 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대부분 다 전문가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이 좀 더 어떤 전문적인 그런 어떤 기술이라든가 지식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없이 너무 상업적으로 그런 면에서 이제 뭐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치우치다 보면은 그런 부작용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틀릴 것 같아요. 기술이. 저도 아까 물어봤던 중국 친구한테 워낙 한국이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 거다. 그럼 부작용 어떤 다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부작용이 되는 정신적인 것도 있겠네요. 더
인간에게 만족이 없는데 더 만족을 추구하고 자기한테 맞는 성형이 아닌 맞춤 성형을 하면 되는데 최고의 배우를 보고 따라가려고 하는 지식의 부족일 수 있겠죠. 자존감의 부족일 수 있겠고. 너무 과도하게 하는 거 아닐까. 좀 원형이 있는데 조금 이제 하는 건 괜찮은데 너무 과도하면 좀 장기간 이렇게 막 이렇게 장시간 막 이렇게 수술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우선은 뭐 첫째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나왔던데 꿀 피부 해가지고 얼굴에 구멍 뻥뻥 나고 또 지나치게 그 턱을 깎거나 하다가 신경 건드려서 평생 저기 대표적으로 쌍꺼풀 수술을 잘못해갖고 눈 뜨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는 좀 그 지나친 그 잦은 성형은 결국은 다 안에 실리콘 넣고 다 이러는 건데 생살보다 좋을 게 뭐 있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래서 저는 정말 화상을 입거나 어째서 성형 수술은 원래 기형을 고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나온 수술 기법인데 너무 우리나라는 그걸 좀 이상한 방향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부작용은 그거 잘하는데 정식으로 안 하고 그 물 상품도 가짜 이런 거 하면은 안 좋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것도 잘하는데 인정받은 데 가서 하면은 되는데 문제가 돈이니까 돈 싸게 하려 하니까 결국 거기서 사고가 터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무리하게 시술을 하는 거고 또 이제 성형외과를 내가 좀 아는데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무리하게 권하고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상담사들이 문제예요. 그 어제도 TV에 보니까는 하여튼 약을 잘못 쓴다든지 피부가 여기 막 천공이 생기는 여자 그거 봤어요 어저께. 그거 왜 생긴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약품을 잘못 썼다 그러죠. 그걸 잘 모르고 이렇게 시술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막 후회하더라고요. 예, 성형수술 부작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시민분들에게 드려봤는데 많은 분들이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그리고 너무 무리하게 시술을 해서 부작용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부작용이 크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왜 연예인들도 성형 중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성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성형외과를 가보면 그 성형외과 간판이 재수술을 잘하는 성형외과. 예, 그렇게 이제 광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 말씀대로 좀 이 성형수술의 부작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문제가 돈이기 때문에 돈이 비싸니까 좀 그러니까 이게 방송 용어로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야매로 그죠? 그러니까 허가가 없는 그런 곳에서 이 시술이나 수술을 하게 됐을 경우 이런 위험이라고 하는 게 커진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형수술 부작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 분께 좀 연결을 해서 이분께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에게 한번 전화 연결을 해서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미라인 피부과의 방장섭 원장님과 통화가 됐습니다. 원장님, 지금 저희들이 40대, 50대 중장년 시민들과 함께 성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성형이라는 것의 의미가 어떤 게 성형이죠? 성형은 이제 말 그대로 형태를 만들어주는 걸 성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부족한 면이 있거나 과한 면이 있을 때 그거를 좀 정상화시키거나 좀 노화되거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원래대로 맞춰주는 걸 갖다가 성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40대, 50대 분들은
이 성형이라고 하는 걸 저희들이 여쭤봤을 때 좀 이렇게 과하게 완전히 뜯어 고치는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점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수술이라고 하는 말하고 시술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두 개가 어떻게 다른가요?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요. 네. 시술은 칼을 안 대는 걸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수술은 칼을 대서 절개를 하는 경우를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성형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술과 수술의 어떤 뭐 예가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이제 보톡스나 네. 필러 같이 이제 주사기를 갖추고 한다던가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시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쌍꺼풀 수술, 가슴 수술, 지방흡입 수술처럼 이제 네. 칼로 절개를 해서 완치를 하고 하는 경우를 이제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저는 칼을 대는 걸 싫어하니까 시술을 받아야 되겠군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게 20대, 30대가 주로 많이 하는 성형하고 40대, 50대가 주로 많이 하는 성형이 어떤 건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아요. 예, 원장님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20대 분들하고 30대 분들하고 40대, 50대 분들은 이제 보통 이제 수술하는 과목에서도 좀 차이가 날 수 있겠는데 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노화로 인한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치료를 많이 더 받게 되겠죠. 네. 쌍꺼풀 수술을 예를 들면 이제 젊으신 분들은 찝거나 이렇게 해서 쌍꺼풀을 생기게 하는 경우가 많지만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눈이 처져서 네. 그 부위를 절제해내는 게 필요할 경우에 이제 쌍꺼풀 수술을 하는 절개식을 더 많이 하겠죠. 예. 그 외에도 뭐 이제 주름 제거 수술이라든지 예. 리프팅이라든지 예. 처진 부위를 이렇게 올려주는 이런 시술들을 이제 나이가 드신 경우에 더 많이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요즘에 젊은 분들이 많이 하는 수술 중에 양악수술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양악수술이라고 하는 건 많이 위험한 수술이라고 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뭐 어떤 수술인가요? 양악수술은 이제 보통 이제 위아래에 이제 턱이 좀 안 좋으신 경우나 교합이 잘 안 맞은 경우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원래 많이 시행됐던 수술이고요. 네. 뭐 주걱턱이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뼈를 깎는 수술이기 때문에 예, 예. 아무래도 일반적인 성형 수술보다는 네. 좀 더 네. 규모가 크고 네. 좀 더 많이 이제 주의를 요하는 수술이 되겠죠. 네. 지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성형 사고라고 하는 게 많이 신문에 보도가 되다 보니까 많은 그 시민들께서 이 성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작용이라든지 또 뭐 거부감 뭐 이런 게 이제 많이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제도 이제 대한성형외과 의사회라는 곳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 한 의사분을 이렇게 징계 처리하고 뭐 그런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성형수술 부작용 또는 뭐 성형사고 뭐 이런 것들의 이유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술의 부작용의 이유라고 하면 네. 이제 뭐 워낙 이유는 많을 거고요. 네, 예. 이제 부작용이 어떤 거인지에 대한 그 정의부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예. 이제 수술 자체가 이제 잘못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수술이 이제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이제 진행될 수도 있거든요. 네, 예. 자기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 결과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저렇게 나오는 거였었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 이 경우에 이제 수술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예. 그거는 이제 의사들이 생각한 결과와 이제 환자분들이 생각한 결과가 다른 경우가 있겠고요. 네, 예. 그 외에 이제 성형 사고라고 할 만한 거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 감염이 있다거나 네. 요새 가끔 이제 사망 사고가 있거나 이런 예. 경우가 있는데 이제
마취나 예. 이제 아니면 이제 아까 얘기하신 뭐 양악 같은 수술인 경우에 이제 좀 예. 더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수술 전후에 이제 아무래도 좀 더 큰 수술이니까 주의를 예.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성형사고가 가끔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성형사고라고 하는 것에 요즘에 이제 그 어저께 기사를 보니까 섀도우 의사라고 하나요? 섀도우 닥터. 예, 예. 그런 분들은 뭐 어떤 닥터가 그런 분들이죠? 저도 이제 섀도우 닥터는 예. 이제 잘 들어본 바는 없지만 예. 아마도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계신 병원들이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유명하신 의사분이 한 분 있고 예. 그 밑에 이제 여러분이 계신 경우가 있는데 예, 예. 환자분들은 다 그 유명한 선생님한테 받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사실 그 유명한 선생님은 그 수술에 일부분만 참여를 하고 네. 나머지 부분은 이제 별로 안 유명하신 분이 하시는 경우가 있겠죠. 예. 같은 병원 내에서. 예, 예. 네, 그런 경우에 아마 이제 섀도우 닥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예. 유명하신 선생님이 하는 것보다 네, 네. 조금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군요. 원장님,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 그 방장석 원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의료사고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전문적인 그런 그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내 외모가 이렇게 바뀌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양지혜 아나운서가 성형을 생각을 하는데 뭐 유명한 여배우가 누가 있나요? 뭐 김희선 씨처럼 되고 싶다라고 상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결과가 이제 다르게 나오니까 뭐 그 부분에서 이게 아닌 이거는 성형 사고다, 성형 부작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좀 심리적인 거죠. 그런 부분은 아까 우리 어떤 시민분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거 있는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양악 수술처럼 정말 위험한 그런 뼈를 깎아야 되니까 그럴 때는 정말 전문의가 신경을 많이 써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했을 경우, 이제 그런 게 이제 면허가 없는 사람이라든지 뭐 그런 아까 말씀드린 야매 뭐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뭐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시민분들에게 좀 그 질문을 드렸는데요. 외모가 경쟁력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형을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모가 경쟁력이다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0% 먹고 들어간다고 봐요. 왜냐하면 첫인상이 반이라는 말도 있듯이 그런 첫인상에 있어서 좀 상대방에게 꼭 뭐 이성적인 호감이 아니더라도 믿음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단어는 안 맞을 수 있지만은 일단은 개인적으로 볼 때 첫 인상이 30% 정도 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좀 여러 가지 호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 요즘에는 그전이랑 좀 다르게 요즘에 좀 능력도 능력이지만 능력보다는 약간 좀 외모를 좀 중시하는 풍토가 좀 그잖아, 사회 전반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글쎄요. 그건 좀 대답이 좀 애매하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글쎄 요즘에는 뭐 이 능력보다는 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좀 이렇게 좀 자기 자신을 좀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그전에 능력을 많이 중요시했는데 요즘엔 외모로 좀 많이 알리려고 좀 그러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요? 강하다고 보죠. 네. 이유가 뭘까요?
성형의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많이 자신감들이 좋아졌잖아요. 그 자신감으로 이제 외모의 맛이 나타나니까 또 그렇게 생각해요. 중요하죠. 왜냐면 나중에 뭐 졸업을 하고 이제 취직을 할 때도 그렇고 어디 가나 예쁜 여자 더 대우하잖아요. 남자들도 그렇고 뭐 이런 업체 같은 데서 취직할 때. 근데 대부분 뭐 TV에서 뭐 드라마를 보든 어쨌든 보면 외모에 대해서 되게 많이 중요시 하잖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나친 건 가지고 남한테 혐오감 갖지 않는 그 외모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좀 이렇게 너무 그거를 이렇게 중독적인 게 아니고 남한테 이렇게 좀 자신감 있는 정도까지만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외모가 또 경제력이라고 생각하세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남한테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휴업할 때게 너무 좀 거기에 좀 이렇게 처지지 않을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경쟁력 있죠. 어떤 면? 왜 지금 현대에서 추구하는 게 외모 지상주의니까. 다른 이유가 있다면요? 다른 이유는 어떤 이유? 그러니까 경쟁력이 된다는 것에 대한 이유. 외모가 경쟁력이다. 외모가 경쟁력이다. 뭐랄까 덧보여가지고 더 예쁘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 물론 경쟁력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뭐 단순히 외모만 가지고선 경쟁력을 갖다가 판단한다고 하면은 그건 판단하는 사람의 자질 문제지요. 분명히 외모가 경쟁력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뭐 보기 좋은 거가 물론 이제 그 누구나 다 느끼겠지만, 일단 보기 좋은 거가 우선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면에서 외모의 경쟁력은 있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외모 뒤에 감추어진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뒤에 감추어진 거는 보지 않고 외모만 본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떤 선택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렇죠. 이 시대에는 어떤 점이? 아무래도 저희가 만약에 어디 식당을 예약했는데 뭐 자리가 없습니다라든지 뭐 2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해주는 직원이 기왕이면 좋은 인상을 가지면 덜 불쾌하잖아요. 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은 그게 좀 많이 좀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어디 뭐 영업만 활동하거나 마케팅하거나 아무래도 자기 브랜드 시대니까 조금 그게 좀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아주 큰 건 아니지만 뭐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왕이면 다홍치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사용을 하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경쟁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잘생기고 예쁘면 좋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마음을 편안하게 그리고 즐겁게 강하게 잘 먹으면 그게 얼굴에서 나타나요. 관상이라 그러잖아요. 꼭 잘생겨야만 복 받는 얼굴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경쟁이 원래 먹기 좋은 떡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같은 값이면은 다홍치마죠. 그런 게 있으니까 거기다가 마음씨 더 좀 더 좋고요. 그 이유가 있다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있다면은 아무래도 이 보는 것 자체도 조금 잘난 사람, 예쁜 사람 보면은 아무래도 좀 끌리고 좋은 게 있으니까 조금 문제가 있고 이런 거는 조금 더 따져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그 직원을 채용하는 입장에서 저는 경쟁력은 있다고 보죠. 근데 표시가 나잖아요. 경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럼 너무 똑같아지니까 혐오감 같은 게 있죠. 약간 비슷하게 성형한 얼굴 금방 표시가 나니까 그냥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하는 건 그래도 좀 괜찮은데 너무 이렇게 획일화되는 성형 이런 건 싫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개성 있게 얼굴 있죠.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그래도 조금 이렇게 이쁘게 생긴 거나 이렇게 좀 잘생긴 게 낫죠. 좀 거칠은 것보다. 어떤 점에서요? 어떤 점? 뭐 때문에? 이유가? 이 상대방이 받아들이는데 부담이 안 가잖아요. 호감이 가는 선에서 예. 과한 성형보다는 예. 호감이 중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상이 좋죠. 인상이 중요하죠. 어디 가나.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뭐 사람이 생긴 대로 논다 그러잖아요. 감사합니다. 예, 시민들의 말씀을 또 들어봤는데
많은 분들이 경쟁력이 있다고 하셨어요. 경쟁력은 있고 뭐 어떤 분은 30% 정도 먹어준다. 뭐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경쟁력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제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50대, 40대 이상 연세가 좀 있으신 중년 분들인데 외모라고 하는 게 이제 점점 더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이제 미디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중요하긴 하지만 내면을 키우는 것도 그거 못지않게 중요하다. 뭐 그런 이 의견을 좀 이렇게 반반씩 좀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외모가 경쟁력이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분께서는 어떠세요? 외모가 경쟁력이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저는 외모가 굉장히 지금 현 시대에 있어서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취업만 보더라 해도 굉장히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좁은데 워낙 많은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자신의 증명사진의 얼굴을 포토샵을 통해서 좀 많이 변경하는 친구들도 봤습니다. 그만큼 이제 외모가 좀 호감이거나 좀 인상이 좋은 편이면 취업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특정 기업 같은 경우는 면접을 볼 때 뭐 관상을 보는 관상가를 옆에 앉혀서 본다던가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외모가 호감이거나 아니면 조금 인상이 좋은 친구들이 확실히 취업 분야에서도 좀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양지아 아나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희도 지금 직업 자체가 카메라 앞에 서는 거고 남들 앞에 서는 거니까 호감가고 그 보기 좋은 분이 더 많이 이렇게 일이 들어오고 또 취직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좀 그 외모만 본다는 건 아니지만 외모가 좀 우선시되고 외모가 신경을 써야 되고 외모를 가꾸는 게 우선 밑바탕이 처음에 돼야 된다는 그 사회 전반적인 이런 태도가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제 시민분께서 이제 40대 분도 그러셨고 60대 분 남자분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그리고 이제 기왕이면 다홍치마다. 예, 뭐 그런 말을 많이 하시고 어떤 그 50대 주부께서는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종업원 외모가 깔끔하면 기분 좋게 기다릴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네. 저도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 학생을 뽑거나 뭐 그럴 때는 이렇게 이력서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력서를 볼 때 이 사진하고 뭐 이런 걸 뭐 보기는 합니다만 사진하고 실제 모습이 달라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혜태 기자가 이야기한 뽀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많이 조작을 하나 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포샵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젊은 분들이. 근데 이제 아까 면접 이야기를 하셨는데 면접에서도 사실 뭐 말을 같이 잘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둘 다 똑똑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을 때 외모가 이제 뭐 조금 더 나은 그런 사람에게 뭐 기회가 더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은 뭐 스펙이나 뭐 이런 것보다 이 사람의 성격이라고 하는 걸 정말 중요시한다. 그러니까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 기업에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릴 수 있을 거냐, 뭐 그런 부분을 많이 본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신입사원 교육을 가면 다들 훈남 훈녀들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보면 정말 그 외모가 경쟁력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내면적인 걸 강조를 하시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슈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는 성형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그런 이 의견을 가진 분들 그런 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부터는 성형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중년분들
왜 반대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보시죠. 저는 뭐 성형 수술을 그냥 단지 미용 차원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반대하는 입장이긴 해요. 그 이유가 있다면요? 뭐 부작용 많이 나온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일단 뭐 그냥 뭐 물론 이뻐지는 건 좋은데 뭐 자기 어떤 개성이 없고 특히 요즘 저 이렇게 강남에 나가 보면 정말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물론 이제 예쁜 건 좋은데 그게 어느 정도가 좀 지나쳐서 뭐 보면은 마치 그 마네킹처럼 뭐 계속 똑같은 얼굴이 양산이 되고 있고 또 너무 많이 뭐 해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 티가 많이 나거든요. 그 연예인들 보면 그러신 분들 많이 있는데 좀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갖고 뭐 그 개성을 살려서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는 그냥 자연 그대로가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요? 예? 그거 해도 늙으면은 다 똑같으니까요. 지금 해봤자 나이 들면은 마음씨를 보지 얼굴 맵시나 이런 거 중에서도 마음씨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런 생각합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 갖고 있죠. 그냥 부모님이 주신 건데 살짝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막 무리해서 막 자르고 넣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혐오감을 느끼죠. 결과가 나쁘니까. 아니 글쎄 안 좋죠. 그냥 뭐 어딘가 있는 좀 뭐 얼굴을 뭐 인위적으로 만들고 하니까 저희 딸도 조금은 했는데 무지하게 반대했어요. 어떤 점 때문에요? 싫죠. 우리가 이렇게 해준 대로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뭐 자기 나름대로의 그 이쁜 거의 기준에 맞춰서 성형하니까 안 좋지. 성형수술에 반대하면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제 가족이나 애인 뭐 그런 다른 사람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 성형수술을 한다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다 이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그 부정적인 부분하고 좀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태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부모님이 주신 그 얼굴인데 무리해서 성형을 하면 뭐 안 좋다. 그리고 왜 바꾸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뭐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자연 그대로가 좋다.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셨고, 이 애인이나 배우자 혹은 뭐 가족이 성형 수술하는 거에서도 어떤 분은 딸이 이미 성형을 했는데 성형을 반대하신대요. 다시 한다고 그러면 뭐 결사코 반대하신다고 그렇게 많이 하셨고, 많이 싸웠다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실제로 이분은 이제 라식 수술하는 것도 이제 안 된다. 이분은 50대 60대가 아니라 40대 중반인 남자분께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반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어떤 분들은 좀 유교적인 사상 뭐 그런 게 참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또 뭐 다른 분들은 그냥 싫으신 거, 그죠?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든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는 못하는데 용기를 내서 질투?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이 인위적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많은 반대 의견을 이렇게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성형이라는 것 자체는 조금 긍정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성형 외모 지상주의에는 물론 폐해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한 성형을 통해서 조금 더 자신이 자신감을 얻고 사회생활을 해 나갈 수 있다면 성형 또한 뭐 사회생활을 잘 헤쳐 나가기 위한 방도로서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성형 뭐 많은 사람들이 하고 또 근데 좀 획일화되는 미의 기준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작은 얼굴에 큰 눈에 오똑한 코에 뭐 누가 또 그렇게 다 그렇게 생긴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그 몇 퍼센트의 그 잘생긴 사람들과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만 살고 있는 게 사회인데 모두가 이게 그 미의 기준에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바지가지가 찢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그 부작용 면에서는 전 중독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핍에 대해서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그런 걸로 채우려고 하는 우울증 비슷한 그런 증세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마음의 치료가 또 돼야 자신감이 생기고 이 성역 중독에서 나올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성역 중독을 해서 정말 얼굴이 망가지는 분들도 많이 TV에 보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어떤 활동을 왕성하게 하다가 잠깐 쉬고 나왔는데 뭐 그런 정도로 정말 많이 변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한참 보고 있으면 또 눈에 익었다가 그리고 또 이렇게 사라졌다가 다시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성형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젊으신 분들이 20, 30대 분들은 이제 취직을 하고 사회에 이제 첫 발을 내딛는데 좀 그런 이 외모 지상주의라고 하는 게 팽배하다 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선택받는 게 그런 외모라고 하는 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런 이 성형이라고 하는 것이 젊은 세대에는 그래도 아직 젊은 세대에는 아주 뭐 보편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는 것 같고 40, 50대의 우리 이 중년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은 그렇게 적극적이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성형도 아까 우리 그 방장석 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수술보다는 시술 쪽이 좀 많이 찾으시는 것 같고 이 수술까지는 아직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시고 좀 이렇게 적극적인 그런 것 같지는 않으세요. 두 분과 같이 이렇게 이 40대, 50대 이 중장년층의 성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이렇게 나눠봤는데 두 분께서 이게 뭐 조금 갑작스러운 질문이긴 하지만 부모님께 성형에 대해서 한마디. 부모님께? 부모님께. 저는 뭐 부모님 인생은 부모님 거니까 뭐 부모님이 원하시는 뭐 수술하고 싶다면 뭐 자기 돈 대고 자기가 하시겠다는데 뭐 굳이 뭐 말릴 생각은 없고요. 뭐 근데 외모적인 것보다 늙어가면서 마음이 또 아름다우면 다 얼굴에 드러나더라고요. 그 모습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님 멋있으십니다. 네. 김현석 기자. 저도 뭐 아직까지는 뭐 부모님께 성형을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뭐 어머님이든 아버지든 성형을 꼭 하시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뭐 자식으로서 오히려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고요. 또한 근데 대신에 이제 성형 대신에 이미지를 웃는 모습으로 바꾸셔서 조금 더 얼굴에서 그 웃음, 행복감이 묻어날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중장년층의 이 성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봤고 전문가하고도 이제 통화를 해봤고 여러 가지 이제 토론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간편한 수술이라도 이 성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우리 중장년층에게는 좀 부담이 가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에는 이 중장년층의 나이에는 외면적인 그런 것보다 자신의 나이에 맞는 어떤 내면적인 품위, 뭐 품위를 잃지 마세요. 뭐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자제하세요. 참으세요. 뭐 지위를 생각하세요.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게 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면적인 그런 이 가면을 쓰고 사는 것보다 자신의 나이에 맞는 그런 그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는 것, 그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중년의 아름다움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사회적인 이슈를 시민의 소리로 직접 들어보는 여론의 강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